에너지가 우리 경제의 생명줄이라는 건 다들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이 에너지 수요가 정말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인공지능 AI 알고리즘을 돌리는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잡아먹기 시작하면서부터요. 네, 그 증가세가 사실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앞으로 몇 년간 미국 전력 수요가 연간 2.5%씩 성장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2.5%요? 네, 이게 숫자로만 들으면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지난 10년 평균 성장률보다 무려 5배나 빠른 속도입니다. 5배요. 와, 평소에 걷다가 갑자기 막 전력 질주를 하는 거네요, 거의. 바로 그겁니다. 이건 그냥 점진적인 변화가 아니죠. 그렇죠. 이건 거의 패러다임의 전환 수준인데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보니까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이 에너지 인프라, 또 에너지 안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각자 다른 방식으로 기회를 잡고 있는 세계 에너지 기업, 이 기업들의 전략을 한번 깊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일으킨 이 거대한 파도 위에서 어떤 기업은 순풍을 이용하고 또 어떤 기업은 그 파도의 힘 자체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각기 다른 생존법을 비교해보는 거 아주 흥미로울 겁니다. 네, 그럼 첫 번째 기업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천연가스 분야의 절대 강자라고 할 수 있는 EQT 코퍼레이션입니다. 미국 최대 천연가스 생산 기업 중 하나인데 땅속에서 가스를 찾아서 뽑고 옮겨서 판매까지 말 그대로 천연가스에 관한 모든 걸 다 아는 회사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딱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아니, 지금 전 세계가 다 친환경 에너지로 가고 있는데 왜 갑자기 다시 화석연료인 천연가스 얘기를 하지? 하고 말이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데 물론 천연가스가 석탄 같은 다른 화석 연료에 비하면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어서 상대적으로 더 깨끗하다 이렇게 불리긴 하지만 어쨌든 화석 연료는 맞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도 왜 지금 다시 이렇게 주목을 받는 걸까요? 결정적인 이유가 딱 두 가지 있습니다. 바로 안정성과 신속성이죠. 아, 안정성과 신속성. 네. 먼저 안정성부터 좀 보면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물론 아주 훌륭하죠. 근데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잖아요. 그 간헐성 말씀이시죠? 해가 지거나 바람이 멈추면 그냥 멈춰버리는. 맞습니다. 하지만 AI 데이터 센터는 24시간 365일 단 1초의 오차도 없이 안정적인 전력을 필요로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AI 시대의 심장은 잠들지 않으니까 그 심장에 피를 공급하는 에너지원도 절대 멈추면 안 된다. 그렇죠. 바로 그 기저전력의 역할을 천연가스가 가장 확실하게 해줄 수 있다 이런 얘기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신속성이에요. 지금처럼 전력 수요가 갑자기 폭증할 때 원자력 발전소를 새로 짓거나 대규모 댐을 짓는 건 수년, 수십 년이 걸리는 일이잖아요. 아, 그렇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죠. 하지만 천연가스 발전소는 상대적으로 훨씬 빠르게 지을 수 있고요. 터빈이나 요즘 주목받는 연료전지 기술 같은 걸로 기존 에너지 시스템에 아주 신속하게 통합시킬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늘어난 수요에 가장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현실적인 카드인 셈이죠. 비용 효율성도 당연히 무시 못할 거고요. 결국 유틸리티 기업이나 산업 고객 입장에서는 가장 안정적이고 빠르고 또 경제적인 선택지가 현재로서는 천연가스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EQT의 기회는 이런 미국 내 수요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더 큰 그림을 봐야 하는데요. 더 큰 그림이라면요. 지금 미국이 세계 최대의 액화 천연가스, LNG 수출국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하루에 무려 119억 입방피트를 수출하고 있어요. 와, 119억 입방피트. 그 숫자가 사실 감이 잘 안 오는데요. 어느 정도 양인가요? 이게 대한민국 전체가 하루에 쓰는 천연가스 양의 거의 2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2배요? 네. 그러니까 EQT 같은 기업이 생산한 가스를 액체로 만들어서 전 세계로 내다 빠는 시장이 상상 이상으로 크다는 뜻이죠. 특히 아직 에너지 인프라가 부족하거나 석탄 의존도를 줄이라는 국가들한테 미국의 LNG는 아주 매력적인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리해보면 EQT는 AI로 인한 국내 수요 증가라는 든든한 기반 위에 또 전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대한 흐름까지 동시에 타고 있는 셈이네요. 맞습니다. 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천연가스에만 너무 집중하는 전략이 장기적으로는 좀 위험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결국엔 화석연료라는 꼬리표가 계속 붙어 다닐 테니까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그게 바로 EQT가 마주한 가장 큰 딜레마죠. 현재로서는 최고의 가교 에너지, 그러니까 달이 역할을 해주는 에너지원이지만 언젠가 에너지 저장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해서 재생에너지의 그 간헐성 문제가 해결된다면 가장 먼저 위협받을 수 있는 위치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기회를 얼마나 잘 활용해서 미래를 준비하느냐가 관건이겠죠. 자, EQT가 만정적인 공급이라는 가치에 집중하고 있다면 이번에는 정반대입니다. 시장의 불안정성 그 자체를 수익 모델로 삼는 아주 흥미로운 기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두 번째로 살펴볼 비스트라 에너지입니다. 네, 이 회사는 500만 이상의 고객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미국 최대 전력 생산업체 중 하나인데 겉으로 보이는 규모와는 다르게 사업 방식은 아주 독특합니다. 비스트라의 핵심이 그 상업 발전 회사라는 사업 모델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전력 회사랑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보통 전력 회사는 정부 규제 아래서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는 구조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대부분의 유틸리티 기업들은 정부랑 장기 계약을 맺고 딱 정해진 수익률을 보장받죠. 망할 위험은 적지만 대박을 터뜨리기도 어려운 구조예요. 그렇죠. 하지만 비스트라 같은 상업 발전 회사는 그런 안정적인 계약이 없습니다. 대신 18개 주와 워싱턴 DC 같은 거대한 도매 경쟁 시장에 전기를 그냥 내다 놓고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 가격으로 직접 판매를 합니다. 잠깐만요. 그럼 전력 가격이 폭락할 때는 엄청난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거네요. 굉장히 위험한 사업 모델처럼 들리는데요. 거의 양날의 검 같은? 바로 그 위험성이 지금 같은 시장 상황에서는 엄청난 기회로 작용을 합니다. 현재 미국 북동부와 중서부, 그중에서도 PJM이라는 광역 전력 시장에서는요. 아주 심각한 용량 부족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용량 부족이라면 말 그대로 전력 수요는 폭증하는데 공급에 못 따라가는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데이터 센터 같은 새로운 수요는 계속 밀려 들어오는데 오래된 석탄 발전소나 원자력 발전소는 문을 닫으면서 공급망에 구멍이 뻥 뚫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수요는 넘치고 공급은 부족한 불균형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도매 전력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겠죠. 바로 그겁니다. 아, 이제 그림이 딱 그려지네로. 장기 계약에 묶여있는 다른 회사들과는 달리 비스트라는 이렇게 치솟는 시장 가격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거의 100% 누릴 수 있는 구조다. 정확합니다. 전력망이 아슬아슬하게 돌아갈수록, 즉 시스템의 불안정성이 커질수록 오히려 더 큰 이익을 보는 아주 역설적인 구조를 가진 셈이죠. 다른 모두에게는 위기인 공급 부족이 비스트라에게는 최고의 호재가 된다. 네, 시장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는 아주 영리한 베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시장의 비효율성이나 위기 상황이 오히려 특정 기업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는 점이 정말 놀랍네요. EQT가 튼튼한 다리를 놓는 방식으로 강을 건너고 있다면 비스트라는 계곡의 급류를 타고 래프팅을 즐기는 선수 같은 느낌입니다. 아주 적절한 비유십니다. 물론 나중에 새로운 발전소가 많이 생겨서 전력 공급이 다시 안정되면 이들의 수익성은 악화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들은 시장 상황을 정확히 예측하고 자산을 아주 유연하게 운영하는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안정성에 집중하는 기업, 그리고 변동성에 베팅하는 기업까지 살펴봤으니 이제는 이 모든 걸 아우르면서 자신만의 길을 가는 그야말로 거대한 플레이어를 살펴볼 차례군요. 마지막 기업은 에너지 산업의 거인 엑손모빌입니다. 엑손모빌 하면 대부분 바다 한가운데에서 원유 시추하는 장면, 딱 그걸 떠올리시죠? 석유 회사라는 이미지가 워낙 강하니까요. 맞습니다. 하지만 엑손모빌을 단순히 석유 회사로만 생각하면 큰 그림을 놓치게 됩니다. 이 회사는 사실 미국의 아주 주요한 천연가스 생산자이기도 하고요. 더 중요한 건 이들의 사업이 단순히 땅에서 뭘 파내는 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죠. 이들을 설명하는 핵심 키워드는 통합 석유 및 가스 회사입니다. 그 통합이라는 말이 단순히 규모가 크다는 것 이상의 아주 전략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에너지의 가치 사슬, 그러니까 밸류체인 전체를 수직적으로 꽉 장악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땅속에서 원유와 가스를 시추하고 그게 업스트림, 네, 이걸 파이프라인이나 유조선으로 운송하고 미드스트림, 그리고 최종적으로 정유 공장에서 휘발유, 항공유, 플라스틱 같은 고부가 가치 제품으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다운스트림까지 이 전 과정을 직접 다 수행한다는 겁니다. 아, 각 단계가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거대한 톱니바퀴 같은 구조네요. 이런 통합 모델이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은 뭔가요? 바로 강력한 안정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제 유가가 폭락하면 시추 사업, 업스트림의 수익은 줄어들겠죠. 하지만 정유나 화학 사업, 다운스트림 입장에서는 원재료 가격이 싸진 셈이니까 오히려 이익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아, 한쪽에서 손해를 보면 다른 쪽에서 이익을 보는 구조? 그렇죠. 사업 부문 간에 서로 위험을 상쇄시켜주는 일종의 자연스러운 해지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시장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꾸준하게 막대한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그런 안정적인 기반이 있으니까 미래를 위한 과감한 투자도 가능한 거겠군요. 엑소모빌의 미래 전략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단연 액화천연가스, 즉 LNG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석유나 가스를 많이 생산하는 것을 넘어서요, 고부가가치 LNG의 최고 판매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LNG죠? 이미 석유랑 가스 사업이 이렇게 탄탄한데 굳이 LNG 사업 규모를 2030년까지 사실상 2배로 키우려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엑소모빌은 LNG를 미래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가 탄소 배출을 줄이려고 하면서 석탄 발전은 줄이고 그 빈자리를 천연가스가 대체하는 흐름이 아주 뚜렷하거든요. 아, 특히 파이프라인으로 가스를 받기 어려운 유럽이나 아시아 국가들한테 LNG는 거의 필수적인 에너지원입니다. 엑소모빌은 바로 이 거대한 시장의 주도권을 확실하게 잡겠다는 거죠. 여기서 앞서 이야기했던 EQT와 연결점이 생기네요. EQT 같은 기업들이 생산한 천연가스를 액화해서 전 세계로 판매하는 바로 그 시장에서 엑소모빌은 가장 강력한 판매자이자 유통망이 되겠다는 거군요. 생산부터 정제, 운송, 판매까지 그야말로 모든 것을 장악하려는 그림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자신들이 가진 거대한 자산과 통합된 사업 구조를 활용해서 에너지 수요 증가라는 순풍을 타고 LNG라는 새로운 날개를 달아서 더 높이 날아오르겠다, 이런 전략이죠. 전통의 강자가 미래 시작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보여주는 아주 교과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AI가 촉발한 에너지 수요 급증이라는 이 거대한 파도 속에서 각기 다른 전략으로 기회를 잡고 있는 새 기업을 살펴봤습니다. 천연가스라는 원료의 안정성에 집중한 EQT, 전력시장의 변동성 자체를 수익원으로 삼은 비스트라, 그리고 에너지 산업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통합의 힘으로 LNG라는 미래를 준비하는 엑손모빌까지. 동일한 현상을 마주하고 있는데도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이 참 인상적입니다. EQT는 원료 자체의 가치에, 비스트라는 시장 시스템의 역학에, 그리고 엑손모빌은 가치사슬 전체를 지배하는 그 힘에 집중하고 있죠.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도 천연가스 같은 전통적인 에너지원과 그 인프라가 여전히 얼마나 중요하고 또 시장의 변화에 맞춰서 얼마나 역동적으로 진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고 해서 과거의 모든 것이 그냥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네요. 동의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주로 미국의 수요와 생산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합니다. 어떤 질문이죠? 오늘 우리가 분석한 이 기업들의 성장 시나리오는 지금의 시장 환경과 기술 수준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말이죠, 전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 정책이 예상보다 훨씬 더 급진적으로 진행된다거나 혹은 에너지 저장 기술, ESS에서 누구도 예상치 못한 혁신적인 돌파구가 생겨서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가 단번에 해결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야말로 판이 완전히 뒤집히는 상황이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이 기업들의 견고해 보이는 전략은 과연 그런 급격한 변화 앞에서도 유효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야말로 앞으로 여러분께서 에너지 시장의 미래를 지켜보시면서 계속해서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